자, 이제 다가올 주중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먼저 수요일에 펼쳐질 이 두 경기부터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아탈란타 대 발렌시아는 아탈란타가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탈란타가 역시나 기대했던 득점력이 홈에서 잘 터져줌과 동시에 발렌시아의 수비적인 불안함, 이 센터백의 결장을 잘 메꾸질 못하면서 4대1 대승으로 아탈란타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PK 결승골을 잘 지켜내면서,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 케인과 손흥민의 이 부재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면서 라이프치히가 중요한 원정승을 챙겨놨다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차전을 맞게 되는데, 일단은 발렌시아 대 아탈란타, 이 양 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짝 체크를 해보자면, 이 챔피언스리그 기간 동안에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발렌시아는 1승 1무 1패, 그리고 아탈란타는 한 경기만 치렀는데 레체와의 원정 경기에서 7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역시나 이 공격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아탈란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발렌시아는 어쨌든 홈에서의 무패가 리그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승 6무를 거두고 있긴 한데, 문제는 역시나 수비가 불안하다. 이 가라이 선수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파울리스타가 뛰고 있긴 하지만 파울리스타도 역시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서 최근 6경기 14실점이나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 반면에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득점력이 여전히 살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레체와의 경기를 제외하면은 컵 대회에도 치르지 않았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 경기를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 있어서 살짝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발렌시아의 수비가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을 드러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파울리스타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징계로 나설 수가 없다. 그리고 가라이 선수, 또 다른 센터백 자원 가라이 선수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예 시즌 아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라이를 대체할 디아카비 선수는 안정적이지가 않고, 거기다가 이번 경기 파울리스타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는 역시나 망갈라가 될 것 같은데, 이 선수 역시나 딱히 기대할 만한 요소가 되질 않는다. 그게 기록으로도 딱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는 솔직히 발렌시아의 수비를 기대해볼 여지는 전혀 없다. 믿을 거는 아탈란타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을 해가지고 다득점을 노리거나, 아니라면은 유로파리그 지난 시즌에 보였었던 그 경기력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 4대1의 스코어를 역전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16강 2차전 발렌시아 홈 경기이긴 한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물론 관중이 없다 할지라도 홈그라운드에 입점이 있긴 있겠으나, 문제는 아탈란타의 공격력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공격력이 여전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발렌시아의 수비가 실점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오히려 아탈란타가 이 경기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더 따질 것 없이 아탈란타가 공격력을 앞세워서 이번에도 선전을 할 것 같다. 아탈란타의 8강 진출이 역시나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참고로 제가 앞 영상에서도 아탈란타의 8강 진출을 예상하긴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수월하게 8강에 진출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라이프치히 대 토트넘, 현재 이 챔피언스리그 기간 동안에 양 팀의 상황이 어떤지 살짝 체크를 해보자면은, 자, 라이프치히는 리그에서 1승 2무, 그리고 토트넘은 컵 대회를 포함해서 2무 2패를 거뒀는데 컵 대회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체력적인 면에서 라이프치히에게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무승부가 많기는 해요.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무패를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실점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에 비해서 리그 6경기 동안에 3실점을 허용을 했었고, 클린시트가 무려 3번이나 나왔었다. 반면에 토트넘의 경우에는 케인, 손흥민, 시스코 여전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불안함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라이프치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양 팀의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산반되지 않습니까? 챔피언스리그 이 기간 동안의 성적이 1승 2무, 그리고 2무 2패,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득점과 실점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프치히는 컵 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을 잘 비축을 해놓은 반면에, 자, 토트넘의 경우에는 FA컵 연장전 치르고 리그에서도 주말 경기에서 번리를 상대로 주전 선수들을 꽤 소모를 했다.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라이프치히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자,
자, 거기다가 토트넘이 현재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게 역시나 수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케인과 손흥민에 이어서 베르바인까지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베르바인 선수가 직전 번리 경기에서 발목 부상이 의심되는 장면이 나왔었다. 어쩌면은 이 베르바인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 거기다가 체력적인 열세, 이 체력적인 열세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정말 토트넘이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떨어진다. 지금 이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요리스 골키퍼가 직전 경기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2차전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무리뉴 감독과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모릅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부진했던 팀도 갑자기 한번 골이 터지면서 역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베르나 선수가 최근 들어서 득점력이 그렇게 완전 좋다고는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토트넘의 8강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뭐 그렇긴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16강 2차전에서 우파메카노, 이 3백과 4백 모두 센터백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우파메카노가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 특히나 이 선수가 공격을 차단한 이후에 공격 진영으로 연결해주는 이 볼 배급이 꽤 괜찮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의 복귀가 라이프치히에게 있어서는 2차전에서 상당히 큰 힘을 실어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베르나 선수,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리그에서의 최근 득점력은 좀 떨어지긴 해요. 7경기 동안에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패스를 잘 찔러줌과 동시에 역습을 할 때 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앙헬리니오 선수와 함께 이 베르나 선수가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여전히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 2차전 라이프치히 홈경기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은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자,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8강행을 무조건 100% 장담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솔직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굳이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약간 기복 있는 성적, 이길 때에는 2게임 동안에 8득점 무실점으로 정말 폭발력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나머지 4게임에서는 3득점 3실점, 여기에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차이 있는 성적에 뒷받침이 되는 것은 수비, 이 수비가 최근 들어서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을 꽤 보여주고 있다. 이 수비적인 면에서 약간은 좀 불안한 라이프치히인데다가, 그리고 득점이 좋을 때 나쁠 때의 차이가 약간은 드러나고 있는 페이스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의 8강을 무조건 100% 장담을 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조금은. 자, 거기다가 1대0의 스코어, 원정승이긴 하지만은 이게 뒤집을 수 있는 스코어다 보니까 요 1대0의 스코어도 약간은 좀 신경 쓰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렇다면 2차전 그리고 8강행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참고로 앞의 영상에서는 라이프치히의 8강 진출을 예상을 했었고 현재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는 수순이긴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인드로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우라, 알리, 로셀소를 중심으로 한 이 공격이 나름대로 활약을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역시나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발목을 잡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 수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수비가 역시나 좀 이번에도 큰 트러블을 일으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토트넘이 1대0으로 90분을 마치면서 연장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 절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1차전 그 스코어를 역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역시나 이 수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무승부로 라이프치히가 1승 1무 8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수요일에 있을 2경기부터 이렇게 프리뷰를 해드렸고, 나머지 2경기 역시 제가 차례차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아낌없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